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소파에서 일어날 때 살짝 떨리는 다리. 예전엔 거뜬했던 계단이 이제는 잠시 멈춰서게 하는 그 순간들.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찾아와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모르는 사이에 근육을 조금씩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균형 감각이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줄고 넘어질까 걱정되는 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노화라고 생각할 무렵엔 이미 몸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 만큼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히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는 아주 흔하지만 눈치채기 어려운 아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대신 어떤 작은 변화가 근육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금세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시는 행동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떨리거나 일어설 때 중심 잡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 그 댓글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되찾을 수 있도록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아침 습관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에서 깨고 가볍게 기지개를 켠 뒤 주방으로 향합니다. 시리얼 한 그릇을 따라 먹거나 토스트에 버터를 바릅니다. 혹은 과일 한 조각,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즐기기도 하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침이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없었다면 우리 몸의 근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챙기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고품질 단백질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쓰이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동화저항 Anabolic Resistance 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식사를 했더라도 근육은 서서히 조용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바나나를 얹은 오트밀 건강해 보이지만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잼을 바른 토스트 맛있지만 근육을 위한 요소는 없습니다. 장아찌를 곁들인 쌀죽 위에 부담은 적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죠. 요거트에 과일을 곁들인 식사 그릭 요거트나 코티지 치즈가 아닌 이상 총 단백질 함량이 3, 4기 수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육은 아침에 23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놓치면 몸은 여전히 전날 밤에 금식 상태로 머무르게 되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리 근육부터 조금씩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단에서 힘이 빠지거나 걷는 게 불안하거나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은 이걸 고치기 위해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더 똑똑한 음식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트밀을 드신다면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을 섞거나 그릭 요거트를 넣어보세요.
토스트엔 달걀을 얹거나 견과류 버터에 치아씨드를 뿌려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코티지 치즈 몇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근육이 오랫동안 원해온 응답을 드리는 셈이에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30g 단백질을 섭취한 노년층은 같은 양을 오후나 저녁에 먹은 사람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은 근육이 가장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정차해 있을 때 타는 것과 같죠. 이미 떠난 기차를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앉는 그 순간 이미 절반은 해내신 겁니다. 이제는 그 식사가 근육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도록 작은 선택을 더 해보세요. 내일 아침 접시를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엔 단백질이 있을까? 죄책감이 아닌 관심과 배려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침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찾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변화들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실수는 주방이 아닌 의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런 하루를 시작하시죠. 잠에서 깨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따뜻한 차나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가장 편한 의자에 앉아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넘기거나 혹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30분, 때로는 그 이상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분명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평온한 루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아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몸은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굳어 있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으며 근육은 완전히 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다리 근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부드러운 활성화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은 여전히 잠든 듯한 상태에 머뭅니다. 혈액은 천천히 돌고 산소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설 때 다리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의 신호라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근육과 신경이 방치된 결과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주변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하루하루의 작은 비활동 시간들이 쌓여 눈에 띄는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우체통까지의 짧은 걸음도 어느 순간 작은 도전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고치기 아주 쉽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고 힘든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다리가 나를 써야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몇 번 들어올리기, 차를 우리면서 주방을 가볍게 걷기, 마시는 중간에 무릎을 부드럽게 굽혔다 펴기,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30초 정도 해보기, 몸의 무게를 좌우로 살짝 이동시키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균형 감각도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침 1시간 이내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는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을 더 잘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걷고 하루 동안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내일 아침 오래 앉아있기 전에 잠깐만 더 서 있어 보세요. 아주 작은 동작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리에게 당신은 아직 필요합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이자 평범한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몸이 밤새 가장 먼저 잃는 것, 즉 물의 중요성과 탈수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엔 움직임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마도 아침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잊는 것 하지만 몸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 그건 바로 물, 즉 수분입니다. 밤새 7시간, 8시간 혹은 그 이상을 잠으로 보내면서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고 몸은 천을 조절하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호흡을 유지하며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탈수 상태에 조금씩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런 가벼운 탈수쯤은 금방 회복되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육도 수분 부족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매우 조용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짝 어지럽다, 몸이 무겁다, 다리에 힘이 없다 는 느낌. 그게 단순한 피곤함이나 노화가 아니라 탈수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다면 근육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도 느려지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고 뚝뚝 소리가 나거나 에너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로 해결됩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203ml 정도면 좋고 사람에 따라 레몬 한 방울, 천연 소금, 한 꼬집 마그네슘 파우더를 넣는 분도 계시지요. 무엇을 넣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아침 루틴에 넣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침은 물보단 커피가 먼저죠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는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엔 이미 타이밍이 늦은 상태일 수 있어요. 물은 커피보다 뉴스보다 첫 음식보다 먼저 여러분의 몸에 도착해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전 머리맡에 컵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휴대폰에 아침 물 한 잔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물은 소리 없이 작용하지만 몸에 주는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이 굳어있던 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다리에 묵직했던 무게를 덜어주며 온몸의 순환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내일 아침 주전자 불을 켜기 전에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근육이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다리 한 발짝을 조금 더 가볍고 안정되게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샤워 따뜻함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히려 좋다고 믿고 있는 습관, 심지어 하루의 소중한 시작, 의식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아침에 하는 따뜻한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샤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증기, 몸을 휘감는 따뜻함, 밤새 남은 뻣뻣함이 풀어지는 기분. 정말 기분 좋은 시작이죠.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나만의 고요한 시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 이른 시점에 하는 뜨거운 샤워는 우리의 다리 근육과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아직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이 느리고 혈액순환도 더디며 신경계도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 몸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맞게 되면 몸은 급격하게 반응을 시작합니다. 혈관이 급히 확장되고 천을 조절하려는 신호가 쏟아지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샤워 후 나올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살짝 붕 뜬 듯한 어지러움 혹은 불안정한 균형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요했던 다리 근육은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릎이 약간 풀린 듯한 느낌, 종아리가 평소보다 뻣뻣하거나 긴장된 느낌, 걸을 때 다리에 기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은 샤워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 샤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몸이 샤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눈을 뜬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뻗고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일어나서 방 안을 몇 걸음 걷고 물 한 잔을 마신 후 그 다음 샤워실로 가보세요. 이 몇 분의 기다림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깨어나고 샤워 중 어지러움이나 다리의 불안정함도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샤워 온도를 약간만 낮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는 온도보다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라도 샤워 후 어지러움이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작은 준비도 고려해보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샤워 의자,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 벽을 살짝 짚기, 속도를 줄인 동작 등 이런 사소해 보이는 준비들이 여러분의 아침과 하루 전체의 안정감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는 여전히 즐기셔도 됩니다. 단지 조금만 더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몸이 이제 괜찮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아끼는 지혜로운 루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5번째 아침 습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조용한 습관이 어떻게 근육을 갉아먹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열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마지막으로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아침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은퇴 후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알람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는 참 평화롭고 여유로운 아침이죠.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은 크래커 하나,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따뜻함만으로 아침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면 아침 식사라는 개념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도 안 고픈데 굳이 먹을 필요 있나? 공복을 유지하면 오히려 속이 편한 것 같아. 살도 안 찌고 좋잖아.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아침 식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사라진 일상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밤새 비워졌던 몸은 아침에 무언가 진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따뜻한 음료나 기분 좋은 맛이 아니라 몸을 지탱해줄 연료, 즉 근육을 지켜줄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몸은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곳이 바로 자신의 근육, 특히 다리 근육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조금씩 정말 눈에 띄지 않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통증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망설이게 되는 순간, 계단을 내려가며 혹시라도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던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조용히 사라진 아침 식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그 자체로는 근육을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복에 마실 경우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탈수를 유발하거나 식사를 더 늦게 하게 만들어 결국 근육이 기다리던 영양소는 더 늦게, 더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침에 거하게 한 상 차려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작고 부드러운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근육을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 이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삶은 달걀 반 개, 코티지 치즈 한 숟갈, 요거트에 씨앗 한 줌, 아몬드 버터를 바른 토스트 반쪽,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 하나로도 나는 아직 소중한 존재다. 내 몸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날은 입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서두르지 마세요. 단 2입이어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습관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근육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조용했던 아침은 이제 몸을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걸로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내 다리와 몸이 오늘 하루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받았을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대신 나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힘을 가질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크고 화려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드러운 아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작은 변화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 단백질, 가벼운 움직임, 수분 섭취, 샤워 전 준비, 작은 아침 식사. 이 변화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정말 작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은 여러분의 다리 힘 균형 감각, 자립성이라는 크고 소중한 선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며 절대 작지 않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무엇을 먹는지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여전히 강해질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삶을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할 필요도,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물 한 잔, 침대 옆 스트레칭, 작지만 의미 있는 한 입의 아침 식사, 그걸 마음 담아 선택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소리내어 자랑하진 않지만 조용히 몸을 지탱해주고 자신감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일상에 안정감을 불어넣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한 줄의 이야기로 어떤 분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젠 나도 시작해봐야지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장수지혜연구소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조금 더 든든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고 실용적인 건강 루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표현해 보는 것. 그 작은 다짐이 모이면 여러분의 다리는 더 단단해지고 몸은 더 안정되고 삶은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아침 눈을 뜨실 때 이 말을 꼭 떠올려 주세요. 내 아침을 잘 돌보면 그 아침이 내 하루를 돌봐줄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지훈 드림.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이 7가지 과일을 꼭 기억하세요. 밤에 갑자기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몰려와 깜짝 놀라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가 비틀릴 정도로 쥐가 나고 몇 분 동안 꾹꾹 주물러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는 경험.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께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상 속 자주 겪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결책이 약이나 힘든 스트레칭이 아니라 슈퍼나 시장의 과일 코너에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노년기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분 부족, 혈액순환 저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인 영양소의 미세한 결핍 때문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자연은 이미 이런 문제를 부드럽게 도와줄 아주 맛있는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며 신경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과 식물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 루틴도 부작용 걱정도 없이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과일은 그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돕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고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쥐가 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자연의 도구들인 셈입니다. 몸속에서부터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셨다면 지금 이 과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장수지혜연구소에서는 매주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파파야. 파파야는 장 건강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돕는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사실 노년기의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내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밤에 다리에 쥐가 나게 되죠. 파파야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인 파파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미네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 소화가 느리거나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특히 유익한 과일입니다. 또한 파파야 속 비타민 A는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마그네슘과 같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미네랄이 흡수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밤이나 장시간 앉아있을 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파야는 장이라는 기초를 튼튼히 해줌으로써 마그네슘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고 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 치아가 약하거나 가벼운 식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잘 익은 파파야를 한 조각 드시면 소화를 부드럽게 깨우고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호박씨나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미네랄 섭취에 더욱 효과적인 간식이 될 수 있죠. 단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파파야에 예민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입술이 간지럽거나 입안이 따끔거리는 등의 가벼운 반응이 느껴지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두 번째 과일, 바나나. 바나나는 단순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어르신들께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미네랄 불균형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신경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쥐나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밤이나 가벼운 활동 후에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나나가 특별한 이유는 칼륨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천연 탄수화물과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정원 가꾸기 후 혹은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섭취하면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바나나는 소화에 부담이 적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위장이 약하거나 이가 불편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하나는 하루 종일 근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산책이나 스트레칭 후에 반 개 정도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면 밤중 쥐나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심장 리듬이나 근육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일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께 바나나는 안전하고 맛있게 근육을 도와주는 좋은 과일입니다.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죠. 세 번째 과일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안정시키고 신경 기능을 지켜주는 데 있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중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나 하루 종일 근육이 긴장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 더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의 조합입니다. 마그네슘은 수축한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되며 결국 그 익숙한 쥐의 느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점은 단지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방은 신경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뇌에서 오는 명령이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입맛이 없거나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한 조각을 견과류 우유와 계피가루를 섞어 간단한 푸딩처럼 만들어 드시면 속 편한 간식이 됩니다. 또는 통곡물 토스트에 얇게 펴 바르면 소화에 부담 없는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딱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이더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1~3일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혹시 대사질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 과일 수박.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 다리 쥐 예방에 아주 탁월한 과일입니다. 특히 수분 부족이 원인이 되는 쥐 증상에는 수박만큼 효과적인 자연식품도 드물죠. 수박의 가장 큰 장점은 약 92%가 수분이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의도치 않게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수박은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수박에는 시트룰린의 위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리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근육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시트룰린은 이런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식감이 부드럽고 씹기 쉬워서 틀니를 사용하시거나 잇몸이 예민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정원 손질을 한 후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수분도 보충하고 근육 피로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간식이 됩니다. 만약 조각을 베어 먹기 불편하시다면 깍둑썰기하거나 민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당분이 다소 높고 혈당지수 GI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께는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는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 감귤류, 오렌지, 귤, 자몽 등 상큼하고 상쾌한 맛으로 잘 알려진 감귤류 과일들은 단순한 비타민 공급원이 아닙니다. 다리 쥐를 자주 겪는 분들께는 신경기능 안정과 미네랄 흡수 촉진이라는 숨은 역할이 있습니다. 오렌지나 귤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각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작용할 때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비타민C는 잘 알려진 면역기능 외에도 근육 주위 콜라겐 조직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귤류 과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는 철분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여주는 보조작용도 하여 전반적인 미네랄 흡수 효율을 높여주죠. 간단히 말하면 감귤류는 여러분이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다른 영양소들을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드시거나 점심 후 자몽, 몇 조각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다리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을 자주 드시기 전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나 귤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과일,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색깔이 곱고 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 진짜 가치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미량 미네랄에 있습니다.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미세한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리류에는 망간, 망가네스 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회복할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긴장되거나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죠. 게다가 베리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양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화 손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누적되며 근육의 유연성과 기능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짧은 산책 중에도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밤에 자주 쥐가 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러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베리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할 경우 나도 모르게 쌓이던 미세한 피로와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는 활용도가 높고 준비가 간편해서 어르신들 일상 식단에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오트밀 위에 한 줌 얹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로 드시기에 좋고 오후 간식으로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해도 맛있고 부담 없습니다.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 부드럽게 으깬 딸기를 리코타 치즈나 치아 푸딩에 섞어 드시면 삼키기 편한 간식이 됩니다. 또한 신선한 베리가 구하기 어렵거나 비쌀 때는 냉동 베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가당 냉동 제품은 대부분 영양소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이고 장기 보관도 가능합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가공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당분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7번째 과일 키위. 작고 수수한 외모와 달리 키위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다리 쥐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과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하지 혈류 감소나 혈관 탄력 저하로 인해 다리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키위는 조용히 그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키위에는 3가지 핵심 영양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 엽산 폴레이테, 그리고 칼륨입니다. 비타민 K는 혈관벽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엽산은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며 이 적혈구가 바로 근육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은 세포 속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근육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도와줍니다. 키위는 질감이 부드럽고 입맛이 없을 때도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잘라서 드셔도 되고 오트밀이나 과일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가볍게 먹는 간식으로도 적합하며 무거운 식사 없이도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키위를 처음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입 안이 간질거리거나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드셔보시고 불편감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걸음을 걸으며 다리는 그 모든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 줍니다. 그 다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 줄 시간입니다. 만약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거나 밤에 발가락이 저릿하게 말려서 잠에서 깨신다면 이제는 자연의 선물 과일로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몸의 균형을 되찾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작은 통증과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의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점심 후 딸기 한 줌, 그리고 잠들기 전 키위 한 조각. 이처럼 작고 쉬운 습관이 모여 몸의 느낌과 움직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과일들 중 드셔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또는 더 편하게 주무시게 되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장수지혜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온전히 살아가고 가장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따뜻한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입 하나의 습관, 그리고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